안녕하십니까, 마이다스입니다. 자, 설 하루 전인데요. 저는 설 때 아무 데도 안 가기 때문에 어,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SK텔레콤 인적분할 이야기 오늘 좀 해볼까 합니다. 오늘 하나금융투자에서 SK텔레콤에 대한 인적분할 Q&A, 궁금한 점 이런 부분에 대한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쭉 읽어보고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밑줄을 쳐서 여러분들한테 꼭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좀 제 의견을 넣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SKT 인적 분할에 대한 궁금증 및 해답 하나금융투자에서 만든 자료인데요. 자, 결론부터 내놨어요. 중간 지주사 시총이 크면 안 되고 SKT 시총 확대에 한계가 있다. 그런 얘기인데요. 이걸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나눈다는 얘기예요. SK홀딩스하고 SKT, 얘는 이제 말 그대로 지금 통신회사, SK홀딩스는 중간 지주사. 근데 이제 얘는 나중에 SK하고 합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의 시총은 키워주고 분할될 때 얘는 좀 낮아지면 둘이 합병할 때 현재 대주주가 지분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이 SK한테 유리하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쪽 주가 흐름은 좋지 않을 것이다.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인적 분할을 하는 이유는 하이닉스를 직접 지배하려고 하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하이닉스가 지금 아들 회사가 아니고 손자 회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지배해야만 배당도 받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가 또 다른 투자를 하는데 걸림돌이 없다. 그 다음에 중간 지주사 SK 중간 지주사 SKT 시가총액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 대주주의 그 지분 희석이 틀려진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 지주사는 제대로 평가받기 어렵다. 왜냐하면 기왕이면 대주주 지분이 많은 SK 쪽이 주가 흐름이 좋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분할해도 그러니까 분할해서 이렇게 두 회사로 나뉘었을 때 두 회사의 시총을 합치면 20조에서 22조 원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니까 무슨 얘기예요? 지금이 20조예요. 별로 주가 기대할 게 없다. 그런 내용이다. 결론이. 자, 그러면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SKT 인적 분할에 대한 궁금증이죠. 자, 중간지주사 시총이 크면 안 되고 SKT 시총 확대에 한계가 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중간 지주사인데요. 얘는 나중에 얘하고 합병을 하기 때문에 얘는 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생부터가 벌써 불운하게 태어난 거죠. 시총이 커지면 안 되는 애예요. 얘는 대주주 입장에서 보면. 두 번째, 그렇다면 얘가 좀 커야 되는데 얘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통신회사라는 맹점이 있고요. 통신회사는 성장성이 없고 시총을 많이 주고 싶어도 LG나 KT 시총을 보면 많이 줘봤자 10조밖에 못 준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밑줄 친 건 다 설명을 했죠. 하이닉스 직접 지배, 시가총액 비율이 중요하다. 중간 지주사는 제대로 평가받기 어렵다. 왜? 결국 최태원 회장의 지분이 많은 SK에 더 많은 수요가 갈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도 그랬죠. SK CNC 합병이나 SK 브로드밴드가 100% 출자사로 전환될 때 이런 주가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그래서 합산 시총은 한 20조 원 내외가 될 것이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보면 별로 SK텔레콤 투자하고 싶은 생각이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SKT는 왜 물적 분할이 아닌 인적 분할을 하려고 하는가? 이거는 공정거래법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자, 올해까지 공정거래법이 올해 개정됐잖아요. 올해까지 유예를 줬는데 올해 인적 분할을 하지 못하면요. 어쨌거나 분할하고 중간지주사 만들고 이런 것이 올해 이루어지지 못하면 앞으로 영원히 못한다. 왜? 공정거래법이 개정돼서 이제는
자회사 지분을 30%까지 보유해야 되는데 하이닉스 덩치가 너무 커진 거죠. 100조 가까이 되니까 30%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반드시 올해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 5월부터는 이제 시작을 해야 된다. 분할 작업을. 그런 내용이고, 인적 분할로 잔존법인을 이제 SK 중간 지주사가 아니고 SK텔레콤 통신 부분으로 했다는 내용인데요. 할 거란 내용이죠. 이것은 말 그대로 뭐 인허가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간단하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고, 결국은 SKT는 물적 분할이 아닌 인적 분할 쪽으로 추진할 것이다. 방향을 틀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건 앞에 설명을 했으니까요. 왜 인적 분할 하는지는 이거 30%도 중요하고요. 자, 핵심은 하이닉스를 직접 지배하는 건데, 자, 결국은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다시 이 그림으로 와서요. 이렇게 나눴죠. 나눠서 둘이 합병할 거잖아요. 얘하고 얘는. 그러면 얘가 지분이 커지면 커질수록 합병 비율이 틀려지는 거예요. 이 SK하고. 그러면 나중에 채태원 회장은 또 합병하면 지분이 희석되는 거잖아요. 이 덩치가 커지면서 만약 둘이 대등하다 그러면 반으로 희석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분이 희석되면 지배구조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주주 입장에서 보면 얘는 작으면 작을수록 좋아요. 그리고 얘는 크면 클수록 좋아요. 주가 흐름도 실제 그렇게 흘러가고 있죠. 근데 본질 가치는 얘가 높아요. 좋아요. 분할돼도 얘가 시총이 더 커져야 되는데 얘의 가치가 훨씬 좋거든요. 그게 딜레마예요. 이 좋은 회사를 찍어 누르고 별로 성장 가치도 없는 얘를 키우자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10조 이상 늘려줘야 되는데 KT나 U+의 시가총액을 보면 그 이상 평가받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네, 그런 내용이고요. 자, 중간 지주사 지분 들리고 결국 합병할 거다. 그런 내용은 뭐냐면 분할이 되면 SK는 홀딩스 지분하고 SKT 지분하고 똑같이 갖게 되는 거예요. 지금 갖고 있는 지분 그대로 나눠지는 거예요. 똑같이. 근데 어차피 SK는 이 SK 통신 지분은 필요가 없어요. 얘만 많이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 통신 지분을 현물 출자하고 여기다 그리고 SK 홀딩스 주식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1대1이라고 그러면 추가적으로 거의 26% 정도를 추가적으로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기존에 가지고 있는 거 플러스. 그러니까 거의 58% 정도, 57, 8% 정도 지분을 거의 확보할 수 있다. 뭐 쉽게 생각해도 2배라고 보시면 되죠. 1대1이라고 하면. 그래서 이렇게 분할되는 지분도 중요하고 분할 후의 주가 흐름에 따라서 이쪽하고 이쪽하고 나중에 합병될 때 지분도 시가총액 크기도 중요하다.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죠. 중간 지주사가 여기 있고요. SK 통신 부분이 이제 이쪽에 나와 있는데, 이제 공개 매수 한다는 얘기죠. 얘의 지분을 여기다 주고 현물 출자하고 이 지분을 SK가 획득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왕이면 가격이 싸져야 더 많은 지분을 획득할 수 있는 거죠. 얘는 가격이 비싸져야 얘한테 주고 더 많은 얘 지분을 받는 거죠. 근데 딜레마가 있습니다. 둘이 나눠지면 뭐 반반 나눌 수도 있고 한데요. 태생적으로 얘가 더 가치가 커요. 중간지주사가. 근데 얘를 가치를 더 작게 해야만 돼요. 그러니까 딜레마예요. 자, 계속해서 살펴보면요. 자, SKT 시총이 중간 지주사보다 크게 높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얘가 높아야만 이 주식을 여기다 주고 더 많은 지분을 확보하는 거예요. 근데 딜레마가 있죠. 아무리 분할돼도 중간 지주사가 가치가 더 좋단 말이에요. 하이닉스 지분만 해도 18조인데요. 자, 보십시오. 자, 일정을 한번 살펴보면, 먼저 SKT와 중간 지주사 분할, 먼저 분할부터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중간 지주사 공개 매수를 신청한 다음에, 아까 SKT 통신주 주식을 여기다 주고, 현물 출자하고 주식을 받겠죠? 그리고 SK하고 합병을 하겠죠. 자, SK 중간지주사, SKT, SK 세 회사의 시가총액 비율이 아주 중요하다.
한번 시뮬레이션 해놓은 게 있는데요. 자, 간단히 한번 살펴보면, 자, 먼저 중요한 게 갈라질 때 재산을 얼마씩 갖고 갈라지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요. 첫 번째, 6대4로 가정을 했을 때, 그러니까 중간 지주, SK텔레콤이 6, 중간 지주사가 4로 가정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중간 지주사가 훨씬 가치가 높은데, 얘를 4로 가고, SK텔레콤 시총을 6으로 본 거예요. 그 말이 안 되는데, 일단 봅시다. 6대4로 나눈 다음에 1대1 시총이 됐다. 주가가 바뀌어서. 그때는 SK 주식회사의 중간지주 지분율은 48%가 되는 거고요. 자, 2대1이 됐다. SK텔레콤이 커졌다. 그러면 당연히 이걸 현물 출자하고 더 많은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그때 되면 59%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 또 합병을 하잖아요. 최태원 회장의 지분율을 보면 희석률을 1대1일 때는 41%가 희석되는 거예요. 지금 20%다 그러면 11%로 줄어드는 거죠. 근데 뭐 요 최악 말도 안 되지만 4대1이다 그러면 희석률이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SK 시총이 중간지주사의 4배가 되는 경우인데 말도 안 돼요. 1대1도 말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중간지주사가 더 커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시나리오는 그 재산을 똑같이 반반 나누고 갈라질 때인데요. 그렇게 해서 시총이 1대1이다. 그러면 중간지주 지분율이 42% 이렇게 되는 거고 SK에. 자, 만약에 이것도 나중에 2대1까지 SK텔레콤이 시총을 더 늘렸다. 그러면 52%까지 더 지분을 확보하게 되는 거죠. 얘가 커질수록 중간지주사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싼 주식을 주고 싼 주식을 받으니까 그래요. 이렇게 했을 때 최 회장 지분 희석률은 1대1이면 48%가 희석되고 똑같죠, 거의. 4대1이면 12% 희석된다. 뭐 여기서 예상한 것은 뭐 3대1로만 해도 한 16% 정도밖에 희석이 안 된다. 그런 내용이에요. 가정입니다. 제가 볼 때 말이 안 돼요. 왜? 여기는 전부 SK텔레콤의 시총이 더 커질 걸로 가정을 한 건데요. 중간 지주사 시총이 커야 돼요. 뒤에 나중에 보시면 알아요. 자, 수합 후에는 중간 지주사 시총이 다소 정상화될 전망이지만 SK보다는 못할 것이다. SK가 지금 지주회사죠. 대주주 지분이 제일 많고 그 실제 주가 흐름도 SK가 훨씬 좋습니다. SK텔레콤보다. 왜냐하면 최태원 회장이 자기 지분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중간 지주사보다는 자기가 지분이 많은 SK가 올라가야 한다 하는 것이 물론 뭐 억지로 하겠습니까? 불법적으로. 뭐 최태원 회장 요새 맨날 외치는 게 사회적 기업인데 이렇게 불법적으로 하지 않겠지만 대주주의 복심이 이러면 시장의 수요도 그런 쪽으로 흘러간다. 과거의 예처럼 SK CNC나 SK 브로드밴드처럼. 그래서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실제적으로 SK 주식회사의 주가 흐름이 훨씬 좋았다. 최근에 이렇게 합병을 앞두고는 대주주 지분율이 많은 주식이 주가 흐름이 좋았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거는 쭉 넘어가고 이거는 뭐냐면 SKT 자회사의 뭐 상장 가격인데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윈스토어 1조, 뭐 ADT 캡스가 3조, 11번가 4조, SK 브로드밴드가 5조, 티맵 모빌리티가 또 5조. 뭐 이거를 이제 누가 갈라가질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이제 하이닉스 지분은 중간 지주사가 가져갈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당연히 하이닉스를 자회사로 두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하이닉스는 100% 중간 지주사가 가져가는 겁니다. 지분을. 그러면 이제 중간 지주사의 가치도 나오겠죠. 자, 일단 둘이 갈라졌을 때 SK텔레콤 지금 통신 부분은 10조를 넘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총이 20조니까 중간 지주사는 10조가 돼야 되는 거죠. 얘가 10조밖에 못 넘기면. 귀잖아요. 10조를 더 주기도 어렵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KT하고 LG U 플러스 얘를 보면 영업이익 차이가 1.2배, 1.1배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얘들이 KT하고 LG U 플러스가 7조, 8조밖에 안 되는데 SK텔레콤 뭐 15조 이렇게 줄 수 없잖아요. 영업이익이 큰 차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많이 받아야 10조인데 그런데 대주주 지분율을 최소화로 희석하려면 SKT가 한 15조가 돼야 되고 중간지주사는
한 5조, 6조 이렇게 찌그러뜨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자, 이거는 SK텔레콤의 시가총액이 10조를 넘기지 못할 거라는 거고요. 10조를 못 넘기면 중간지주사가 10조죠. 네, 그래야 20조가 되는 거니까.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냥 딜레마가 있다는 거예요. 중간지주사는 낮추고 텔레콤은 높여야 되는데, 아무리 높여도 10조 이상 주기가 어렵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시장 논리대로라면 중간지주사가 저평가 양상은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이다. 왜? SK하고 합병해야 되는데 중간지주사 주가가 올라가면 시총이 커져서 지분율이 희석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리포트는 SK텔레콤 별로 투자해야 메리트 없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태생부터 안 좋다 이거죠. 중간지주사는. 왜? 올라서는 안 되는 주식이란 얘기죠. 자, 중간지주사 시가총액이 커지기 어려운 거, 여기서 SK 홀딩스, 시가총액이 커지기가 어려운 이유, 그 이유인데요. 대주주에게 유리해야 되니까. 그리고 현물 출자할 때 SK텔레콤이 커져야 중간 지주사는 싸야 더 많은 지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은 해야 되기 때문이다. 근데요, 여기 보십시오. 정상적인 할인율을 감안해서 중간지주사의 시가총액 할인한 겁니다. 할인율, 지분율 여기 이렇게 본 거예요. 이제 하이닉스, SK 브로드밴드 11번가 캡스, 그 다음에 SK텔레콤 지분. 이것을 지분가치 그대로 한 게 아니고 시장에서 할인받는 가격대로 해봐도 19조 원이에요. 중간지주사가. 그러면 얘가 19조 원이잖아요. 할인율을 적용해도. 그리고 SK통신 부분이 10조잖아요. 그러면 액면으로 계산해도 지금 29조야 되는데, 지금 20조밖에 안 되는데, 지금 이 리포트의 논리대로라면 얘는 지금 10조 이하로 떨어뜨려야 돼요. 19조짜리를. 그리고 SK텔레콤 있죠? 얘는 뭐 10조 이상을 올려야 돼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시나리오입니까? 절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뭐 이걸 억지로 찍어 누를 수도 없거니와 찍어 누르면 범죄가 되는 거, 뭐 주가를 인위적으로 뭐 말 그대로 찍어 누른 게 되니까 이거는 뭐 엄밀하게 따지면 주가 조작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뭐 엄격하게 해석을 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란 얘기예요, 인위적으로. 자, 여기 나와 있죠? 시가총액 증가가 불확실하다. 둘이 분할돼서 합쳤을 때 20조에서 22조 원이니까 지금하고 별로 크게 늘지 않을 것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투자해도 별로 재미없을 것이다. 그런 리포트예요. 그런데도 이 리포트에서는 SK텔레콤의 목표 주가를 30만원 잡아놨어요. 33만원으로. 리포트는 부정적으로 써놓고 목표 주가는 올려잡고 참 이상한 리포트인데요.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결국 시장의 수요는 현재 옐로우 간다는 얘기, SK로 간다는 얘기고요. 얘는 별로 한계가 있으니까 얘를 사는 게 아니고 대체 수단인 LG U+나 KT가 싸니까 상대적으로 여기로 갈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 뭐 분류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거 다 설명했죠. 대주주한테 유리해야 되니까 그 내용이고. 자, 이 리포트를 살펴봤는데 부정적으로 잔뜩 써놓고서나 SK텔레콤의 목표 주가는 30만원으로 올렸다는 얘기예요. 33만원으로. 좀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맹점이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아까 여기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걸 말씀드렸냐면 이 중간 지주사 시가총액을 굉장히 낮춰야 되는데 이렇게 큰 시총을 얼마까지 찌그러뜨릴 수 있냐의 얘기예요. 할인해서 19조인데 가치가 이거를 뭐 10조 이하 7조 8조까지 낮출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로 주주총회 통과 여부예요. SK텔레콤 주주가 바보들만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야, 주주총회 통과하려면 3분의 1이 참가해서 3분의 2가 찬성해야 되는데 지금 외국인만 35%, 여기 국민연금 기간까지 하면 주주총회에서 통과하기 어렵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자, 결론 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리포트 내용은 SK텔레콤의 주가 흐름이 별로 좋지 않을 것이다. 특히 중간지주사 쪽에 안 좋을 것이다. 그런 내용인데 두 가지 맹점이 있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중간지주사의 기본 가치가 너무 높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시가총액을 맞춰서 주주총회를 하면 분할안이
주주총회에서 통과하기가 어렵다. 그게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SK텔레콤 투자로서 그렇게 나쁘지 않다. 너무 이 리프트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